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전국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 추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나와 있습니다. 조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 수석님께서는 눈을 좀 다치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조대환 수석이 어떤 분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2016년 12월 9일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검사 출신인 조대환 변호사였습니다. 조대환 수석은 2017년 5월까지 반년간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른바 순장조였는데요. 벼랑 끝으로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대환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2007년 대선 경선 시절부터 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운동의 시작부터 함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한번 챙기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이 죽은 후 3년 상을 치를 때까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게 조수석의 생각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직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 꼬박 걸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12박 1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조수석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걸어서 왔습니다. 박근혜 파리를 하던 수많은 친박들을 무색해하는 순결한 행보라고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네. 그 추대 모임을 지금 최재형 추대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과는 시중의 용어로는 고시동기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를 1980년에 졸업하였고 네. 최재형 원장님은 1979년에 졸업하였는데 1981년도에 제23회 사법시험에 네. 같이 합격하였고 그 해에 사법연수원을 같이 들어갔으며 83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군대에 법무관 훈련을 함께 받고 그 이후에는 또 헤어지게 된 그런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대 또 훈련까지 같이 예, 받으셨군요. 네. 지금 이제 최재형 추대 모임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후보 추대 모임이 지금 결성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하고 그 중에는 그 원인을 정치 기득권들의 갈라치기, 분열, 책동, 갈등 조장, 그들의 이익, 기성이익 챙기기에 대한 대원인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대 모임과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은 네. 교감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교감이 가능하다. 저기 수석님은 종종 만나 보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가장 지금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최재형 그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일정을 좀 짚어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네. 저희들의 일정대로 지금
뚜벅뚜벅 지금 저희의 일정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재형 감사원장밖에 없다. 그래서 조속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대통령 대권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저희들 독자적인 로드맵대로 지금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이 특히 대선 전국이 상당히 안개 전국입니다. 안개 전국이고 그런데 또 국제 정세 또한 지금 이제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미중 간의 대결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바가 이 스탠스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러한 와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폭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여권과 문정부를 지금 이제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한민국은 50-30라고 하여서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서 국민 1인당 평균 소득 3만 불을 돌파한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말하자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계화, IT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일자리 문제는 인생을 결정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시민들이 같이 지혜를 맞대어 풀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서 세계를 선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좀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기득권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른바 우파이든 좌파이든 이 정치 기득권자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정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인색하며 새로운 정치인들이 진입하는데 장벽을 쌓고 있으며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신에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대해서 아주 폐쇄적이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치 기득권 들을 어떻게 이선 삼선으로 후퇴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이 기존 틀을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똘똘 묶어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 젊은이들이 또 약자들이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이 정치 개혁의 하나의 열망이 지난번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로 당선시켰다 보며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36세의 국민의힘 대표를 당선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큰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때 적임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인물 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장 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윤석열이라는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에게 많은 지금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앞으로 혹독한 이 검증이 들이닥치고 그가 살아남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대한 그 혐오, 반감, 증오, 그다음에 이 척결에 대한 하나의 하나의 열망이 윤석열에게 투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공정을 무너뜨려서 내로남불로 생각되는 윗선, 그들만의 정의가 따로 있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정의는 약자, 일반인, 이른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 반대 논리로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높은 품격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제는 개혁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서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네. 그 최재형 추대 모임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 시대에 왜 최재형인가? 뭐 그 결정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 원장은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모범적인 가정이며 모범적인 집안이고 모범적인 병력 가이며 모범적인 공무원이고 앞으로 저는 모범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은 제가 최재형 원장을 수십 년간 지켜보면서 제가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이었고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에게 정치에 뛰어들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헌법 제7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 전체를 위하는 지도자. 이거는 바로 통합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는 철저하게 편을 갈라서 한 편을 적으로 만들고 공격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른바 헬조선 지키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다. 최재형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두 번째, 봉사자. 즉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며 선공후사 정신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임종석이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탈원전이 잘못된 점을 감사해라고 해서 그 결과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한 공복 의식에 의하여 최재형 원장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맞아요. 주인 행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문재인 또는 임종석이가 이 나라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네? 자기 패거리라고 생각.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네? 이 사람들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독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철저한 공복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의 것이며
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법과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최재형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앞에 있었던 대통령 중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덕목이 있지만은 도덕성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훌륭한 나라, 훌륭한 국민이라면 이제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품격 있는 반듯한 대통령을 이제는 우리가 가질 때도 되었다. 거기에 적임이라고 최재형 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예. 그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일까?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주변의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지만 최재형 원장은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을까? 네. 제가 이제 이미 드린 말씀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적을 공격해서 소수파로 만들고 그들에게 탄압을 가고 그들의 이익을 빼앗고 같이 사려는 정신이 없고 이 적을 같은 국민인데 적이 아닌 적을 만들어서 적을 탄압하고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래서 지금은 통합이다. 그것을 통합 정신, 희생 정신이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그 시대 정신을 뭐 법치주의 또는 공정이라고 말하지만 법치주의 공정은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 시대 정신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의 문제점은 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고 점점 오프라인이 사라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통합 연대, 이것이 가장 큰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이 시대 정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최재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대원 수석님, 그 지금 이제 최재형 대선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 있는데요. 대선 출마 일정에 뭐 걸림돌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대선 출마 일정과는 아는 바가 뭐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걸림돌은 없다고 봅니다. 대도무문이라고 YS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앞으로 나라와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원칙과 정도로 간다면 네. 국민들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지금 아마 지금 현지에서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5.18 유공자들을 만나는데 왜 만난다고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사면 석방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석방하여도 너무 늦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의 정신이 없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반대 세력에서 출마해서 당선됐다 하는 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정적을 포용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들을 줄 모르고
반대를 배려하지 않는 협치를 모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 엄청난 엄청난 뇌수의 뇌물죄가 있었지만은 2년 남짓하여 석방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척박한 돈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탄핵이라든지 그 형사 재판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 대통합 정신에 의해서 반대파를 포용하는 여기에서 지금 당장 석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대환 수석님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는데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풀릴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며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통합, 희생, 용서, 화합이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정권 교체의 대드라마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2년 한 5월 정도 인수위 한 2달 있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네.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 그 새 정부 차기 정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요거는 뭐 시대 정신하고도 네, 관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서로 세대 간에 네, 이념 간에 지방 간에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큰 통합의 대정신을 내걸고 서로 양보하고 협치하는 그러한 아마 대개혁의 대화합의 시대가 열릴 수 있고 국민들이 갈망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새 젊은이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뭐 그런 헬조선이라는 참 우리 국민이 참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건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는 지키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자랑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 국민이 화합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이제 출마하게 되면 재직중 출마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워낙 완벽한 훌륭한 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불러놓고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라든지 감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해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뭐 언제 나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그것은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그런 질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다른 분들에게도 이 공직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괜히 말이지 이상한 굴레를 덮으셔 가지고 압박해서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추대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최재형 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 소식을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